자, 요 문제 풀기 전에 지문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이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 지문은 좀 지금 봐도 짜증나는 법지문인데, 무려 10몇 년 전에 나왔던 지문이거든. 근데 지금 봐도 짜증나는 지문이란 말이에요. 이 법조기 원래 말들이 어렵게 나옵니다. 아무튼 간에 이 녀석은 정당방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읽어보면은 그런 거예요. 정당방위라는 게 요러요러한 두 가지 사상이 있어요. 요러요러한 두 가지 사상이 있는데 얘네들은 1문단이랑 2문단에서 설명을 해 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만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뭐랄까 이 두 가지로 생각한 건지 두 번째로 생각한 건지 제가 그것까지는 체크를 아침 안 했는데 일단 굳이 그것까지 체크 안 하고 간략하게 흐름만 보는 걸로는 이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이 과단성이라는 것이 인식이 되는데 이걸 보면 이를 딱 잘라 결정하는 성질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과단성이라는 것을 여기 써져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좀 힘드니까 그냥 과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정당방위가 과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의미랑은 맞지 않지만 그냥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정당방위가 이렇게 과할 때 있다, 과할 때가 있다는 인식은 우리 법 문화에서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 제가 지문 얘기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요. 이게 2006년 지문이잖아요. 정말 웃긴 게 이게 언제였더라?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록인가요? 제가 지금 옆에 띄워놨거든요. 이거 읽어주려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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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방위가 있어요. 이거 검은색으로 쓰자. 필기할 필요가 없이 그냥 재미로 듣고 넘어갈 거니까. 한국 정당방위가 있고, 그리고 미국 정당방위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나라마다 정당방위에 주는 그 무게감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읽었듯이 목적과 수단의 상당성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거면은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딱 막을 수 있을 만큼은 막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되게 웃긴 게 이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야. 2014년에 새벽에 집에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2층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을 발견하고 그 도둑과 격투를 하고 그 사람을 잡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그 직후 주먹으로 그 도둑을 수차례 때려서 넘어뜨리고 그 도둑이 도망가려고 하자 그의 뒤통수를 발로 여러 차례 차고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와 허리에 차고 있던 벨트까지 풀어 김 씨의 등을 때려 결국 식물인간 상태에 빠뜨려 2014년 12월 25일 오전에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게 식물인간으로 뇌사 판정을 받은 건지 아니면 아예 그냥 사망 처리를 심정지까지 와버린 건지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아무튼 간에 도둑 패서 식물인간 사망 요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도망가려는 도둑을 패고라고는 했지만은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볼게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유죄야 무죄야? 유죄일 것 같아 무죄일 것 같아? 치사죄, 죽음에 이르게 한 죄. 뭘로?
상해를 가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죄를 일단 받았어요. 여기에서 정말 1심 재판에서 1심 재판 그리고 3심 재판에서 이게 10이냐? 이게 한 8년 정도나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있었던 일인데 이 시험이 8년 전에 있었던 거잖아. 이때 이야기했던 이 지문 내용이 그대로 현실 세계에 적용이 된 거란 말이에요. 되게 재밌죠? 요 때 판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아무리 도둑이라도 제압하려고 때린 건 이해해. 근데 이 도둑이 도망치려고 했는데 그걸 잡아가지고 머리를 때려가지고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이건 빨간색으로 써야겠어요. 절도범에 대한 여기 나온 단어가 그대로 나옵니다. 방위행위로서 한도를 넘은 것이라고 해요. 뭐예요? 목적과 수단의 상당성. 목적과 수단의 상당성이 뭐랄까요? 갖춰지지 않았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했대요. 반면 뭐 어디 내에서나 똑같은 정당방위 3심에서도 방위행위 대신에 뭐죠? 이미 쓰러져가지고 움직일 수 없던 도둑을 추가로 폭행한 건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라고 원심 1심에서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서 한도를 넘은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3심 대법원 재판에서도 원심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징역 1년 6월 그리고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습니다. 결국은 자기 집에 들어온 도둑을 좀 과하게 패가지고 그 사람이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뭐 졸라게 팼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식물인간이 돼서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결국은 도둑을 팼는데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덮었단 말이죠. 새벽 3시 넘어가지고 술 취해 있는데 내 집에 도둑 들어온 걸 패다가 살인자가 돼버린 거죠. 미국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미국은 이런 게 있었어요. 젊은 여성이었는데 새벽에 미국은 119가 아니라 911이죠. 911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떤 남자가 우리 집 문 앞에 와 있어요. 저는 아이랑 단둘이 지금 집 안에 있는데 경찰 바로 와주세요. 근데 경찰이 바로 안 왔대요. 미국은 총기 소지가 집에다 총기 소지가 합법이잖아요. 그 여자가 근데 똑똑하게 잘 행동하긴 했어요. 권총을 꺼낸 다음에 다시 911에 전화를 했어요. 남성이 문을 부수고 침입하면 총으로 쏴도 되냐가 아니죠. 되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전화하던 911 요원이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해야겠죠?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쏘세요가 아니라 돌려서 말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문을 부수고 괴한이 침입을 했고요. 총으로 쐈습니다.
사살했어요.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두 명이 침입을 했는데 한 명이 죽었어요. 한 명은 어떻게 돼, 그럼? 한 명은 당연히 동작 그만 되겠죠? 되게 웃긴 게 침입자가 두 명이었는데 한 명이 죽고요. 한 명이 결국 체포가 됐는데 한 명이 체포가 됐어요. 아이고 여기 한 명이 체포가 됐는데 어떤 판결을 내려졌는지 알아요? 여자 무죄입니다. 당연히 무죄입니다. 여자 무죄고요. 그리고 여자는 뭐 때문에 무죄가 됐을까요? 정당방위가 인정된 겁니다. 그리고 체포된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체포된 이 사람은 뭐냐면은 이 사람은 그니까 살인죄예요. 체포된 이 한 사람은 살인죄인데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살인죄의 이유가 둘이서 가택 침입을 했잖아. 맞죠? 가택 침입을 해서 친구가 총에 맞았다. 가택 침입을 안 했으면 친구가 총에 맞을 일도 없었다. 그럼 친구가 총에 맞게 한 건 같이 가택 침입을 하기로 계획한 너다. 그럼 너는 살인죄다. 그렇게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줄 수 있는 최고로 빡센 형으로 기소를 한 거죠. 나쁜 놈이니까. 이렇게 이 두 가지 사건이 되게 많이 비교가 됐었어요. 미국이랑 한국의 정당방위에 대해서. 이때. 그래가지고 뭐, 이때 당시 이런 드립들도 많이 나왔어요. 빨래 건조대로도 강도가 칼 들고 들어왔는데 빨래 건조대로도 못 때리면은 그럼 뭘로 때려야 되냐? 밥주걱으로 때려야 되냐? 막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 강도가 들어왔을 때 행동 수칙, 일단 칼을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출구를 안내해주기, 막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것 가지고 되게 많은 비아냥, 비판 되게 많았습니다. 아무튼 간에, 결국 여기에서도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목적과 수단의 상당성이, 얘네는 한국에서는 이 경우에는 없었다고 생각을 한 거고 여기에는 있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판결이 다르게 나왔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요.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지문은 많이 읽었을 테니까. 그냥 부분만 찾아볼까요? 뭐 다 읽고 다 이해하고 푸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한번 봅시다. 정당방위는 법 질서상 규범적으로 요구된 행위여야 한다. 정당방위는 법 질서상 규범적으로 요구된 행위여야 한다. 그리고 뭐예요? 법 질서 전체의 입장에서죠.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2번 방어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는데 적합한 행위여야 한다. 이거 되게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이거 되게 재밌는 게 뭔 줄 알아요? 이거를 굳이 근거를 이 말 자체가 나와 있진 않은데 굳이 얘를 찾자면은 누구나 이 앞에 있어요. 누구나 타인의 위법한 공격에 직면할 때 자기 자신 또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 조치를 취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요것을 다른 말로 바꾼 게 이건데 근데 생각을 해봐요. 방어를 한다. 현재의 요상한 말 들어왔는데 그러면 당연히 과거를 방어합니까? 아니면 미래를 방어합니까? 아니죠. 지금 현재를 방어하는 거죠. 방어라는 행위 자체가 현재를 방어하는 거죠. 현재를 방어하는 거죠. 현재는 굳이 없어도 되는 말이에요. 방어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너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너가 나를 침해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죠. 이 부당한 침해라는 말이 뭐랑 같은 말이냐면 위법한 공격이에요. 부당하다, 법적으로 부당하다, 이게 뭐예요? 위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적합한 행위예요. 이렇게 맞는 말이 되었네요. 화살표 왜 쓰더라? 뭐 아무튼 간에 3번 볼까요? 방어 행위는 침해된 법익과 보호된 법익 간의 극단적인 불균형이 금지. 극단적인 불균형을 이룰 때 뭐라 그랬어요? 3번 해가지고 틀린 학생들은 말 앞뒤 바꾸고 꼬아놓는 것 보고 너무 대충 보고 대충 문제 풀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극단적인 불균형을 이룰 때 뭐예요? 정당 방위의 자기 보전 근거가 탈락된다는 말은 뭐예요? 정당 방위가 안 된다는 거죠? 그쵸? 방어 행위가 극단적인 불균형을 이룬다면 정당 방위가 안 된다는 건데, 목적과 수단의 상당성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당 방위의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당 방위의 요건으로서의 목적과 수단의 상당성을 만족하려면 극단적인 불균형을 이루어서 정당 방위가 아니게 되는 경우를 피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아랫부분은. 그래서 극단적인 불균형이 금지되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법 이야기가 말 꼬아나가지고 좀 어렵긴 합니다. 자, 4번. 방어행위는 가급적 가장 피해가 적으면서도 동일한 효과. 요렇게 두 개가 같은 말이었어요. 맞는 말. 답은 5번인데, 정당 방위는 누구에게나 부여된 권리이므로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요거 되게 재밌어요. 진짜 좋은 말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볼게요. 여기 있었을 거야. 정당 방위가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라고 강조까지 해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외적으로 사람 패도 돼. 어떨 때? 네 걸 쟤가 침해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쟤를 패도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패도 된다고 허락해 주는 거라니까요. 정당 방위가. 누구에게나 부여된 권리가 아니에요. 누가 나를 패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러니까 이 권리라는 게 인간으로서의 권리, 막 선거의 권리 이런 것처럼 국민 모두가 가지고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선거는 의무인가요? 권리죠? 아니, 의무인가요? 권리인가요? 권리죠? 예. 네. 그럼 뭐 시민권 막 그런 권리의 개념이 아닙니다. 정당 방위는. 그러면은 그런 것도 있잖아. 야, 나는 갑자기 저 새끼 보는데 갑자기 짜증나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정당방위다 이러고 아가리를 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떻게 해요? 또 나한테 정당방위를 하겠죠? 그쵸? 그럼 그 친구가 한 건 정당방위의 정당방위겠네요? 그럼 그 친구의 정당방위의 정당방위에 저는 또 정당방위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정당방위의 정당방위의 정당방위가 되고 이렇게 무한히 돌아가는 인피니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게 아니에요. 당당히 나서서 꼭 실현해야 할 권리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정당방위라는 것은 뭐예요? 개인의 자기보전 뭐예요? 앞에서 말한 정당방위에 깔려있는 두 가지 기본사상, 개인의 자기보전과 법, 질서, 확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사람 패는 걸 금지하는데 예외적으로 이때 패도 돼 라고 허락해 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권리가 부여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다 풀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